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한 업체에 100여 건이 넘는 사업을 몰아주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순 장흥 군수가 이번엔 친인척 채용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용한 곳도 의회에서 폐지가 거론됐던 곳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흥군 부산면에 위치한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이곳은 지난 2010년 3월 장흥 지역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 성장을 위해 장흥군이 설립한 곳입니다. 건강한 종묘의 대량 생산은 물론 방류 이후 생존율과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지속적으로 연구 생산하고 방류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말 그대로 어족 자원량을 늘려 내수면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 11년이 지난 지금 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혈세 낭비라며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연구센터는 운영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 그 목적이 기술을 우리 내수면 어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 취업 방류라든지 축제용 고기를 생산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투자비에 비해서 엄청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쯤은 수산연구센터의 존재 가치를 아마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은 기간제 근로자고 2명은 연구를 위한 5년 임기제 직원입니다. 나머지 1명은 일반직 공무원.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치어에게 먹이를 주거나 1년에 한두 번 방류하는 게 고작입니다. 특히 연간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이곳에 지원되고 있지만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곳에 정종순 장흥군수의 조카가 채용됐다는 것. 정군수 취임 이전이 아닌 당선 후 1년이 지난 이후 들어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단순 행정 보조 업무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근무가 시작됐고 특히 군수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장흥군은 해마다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없었어요. 아마 모르고 뽑은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1년 단위 계속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혈세 낭비에 조카 채용까지. 장흥군의 끝없는 추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목포 시내 운수업체가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1년 동안 휴업 신청을 냈습니다. 이대로 휴업에 들어가면 버스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업체 측이 지원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며 무책임한 휴업 신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목포시에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이 줄면서 지난해에만 43억 원의 손실을 입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는 겁니다. 휴업을 신청한 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휴업이 확정되면 시내버스는 1년 동안 운행이 중단돼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측은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체 운영 자체를 포기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체를 아예 내려놓으실 생각까지도. 그렇죠.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연간 한 40억 정도에. 시내버스 회사의 갑작스런 휴업 신청에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휴업하겠다는 건 시민을 볼모로 지원금을 올려달란 요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목포시가 적자 보전과 연료비 명목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약 60억 원. 정의당은 버스업체 경영의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만 내세워 휴업을 결정한 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시가 이제라도 전세버스를 활용한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 버스업체의 횡포를 막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목포시에서는 사고까지 박탈을 좀 해서 시민을 볼모로 한 버스회사의 잘못된 만행을 이번에는 제대로
절퇴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습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던 목포. 오랜 휴업 신청이란 강수를 뒀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 다니는 입장이라서 중단돼 버리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인데 이렇게 갑자기 운영을 안 하는 버리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차세대 농업의 결정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마트 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청년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흥에서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이 지연되면서 교육의 꽃이라 불리는 1년간의 경영 실습이 기존의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직접 경영해볼 기회를 손꼽아 기다렸던 교육생 중에는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 기자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창업 보육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생들이 첫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육생들은 저마다 꿈에 가득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음 맞는 동기들이 현재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벌써 지금부터. 그래서 그 동기들이랑 같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창업농을 시작할 것 같아요. 특용작물이라든지 원래는 인삼 쪽이라든지 새싹 인삼도 사실 터널식 스마트팜으로 사용해서 많이 이제 재배를 하려고 좀 연관돼서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렇게 2달 동안 이론 수업이 진행됐고 교육생들은 이달까지 5개월 동안 선도농가와 순천대 농업과학교육원에서 교육형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번 교육의 꽃이라 불리는 경영형 실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실에서 직접 모종을 심어 작물을 키우고 과실을 수확해 판매하는 것까지 스마트 농업의 전 과정을 1년 동안 직접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사가 지연되면서 교육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교육생들은 5월부터 이곳에 다 지어진 실습온실에서 경영형 실습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아직 건물 골조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재 흙을 쌓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펴는데 흙 이거 갖다 넣는 작업이에요. 건물 들어오려면 아직 좀 많이 한참 있어야 돼요. 지금 흙 차트 보여야 되는데 뭐. 전남도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내년 1월 30일에야 완공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개월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2달 새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스마트 원칙이기 때문에 설계에 모든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꼼꼼한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트럭이 이제 마을 주변이나 농로나 이렇게 다니게 되면 분진과 소음과 도로 파손 이런 주민들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흙이 약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설계 변경을 또 했었죠. 공사가 차일피일 밀리자 경영 실습을 손꼽아 기다렸던 교육생들은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마지막에 하는 경영 실습에 대한 기대가 제일 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걸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와서 안 됐어요. 부설명은 그런 걸로 하거든요. 게다가 내년 1월에 완공이 되더라도 교육은 4월 말에 예정대로 끝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월에 작물 심었을 때 이제 작물별로 들어가는 시기가 아닌데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종 구하기도 힘들었고 작물 생육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거 다 죽는 거 아닌가? 이거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전남도는 대안으로 선도농가에서 경영형 실습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해왔던 교육생들은 연장선일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경영 실습을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 본인이 직접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렇게 다 해볼 수 있는 건데 선도농가로 가게 되면 딱 일만 하게 돼요. 그 농장에서 들어가게 되면 잡기별로 정말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52명으로 시작한 교육생 수는
현재는 40여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던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차일피일 미뤄진 공사로 학생들은 일기라는 이유로 이해할 것을 요구받으며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 완도의 공무원들이 최근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직위 해제됐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견책은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벌로 월급을 깎거나 인사 기록에 남는 정도인데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위반 행위에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완도군청 5급 사무관 A모 씨와 6급 팀장 B모 씨, 청원경찰 등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테니스를 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이 금지된 기간이었지만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한 겁니다. 완도군은 공무원 3명을 직위 해제 조치했지만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공직자가 먼저 모범을 좀 보여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고하를 막론하고 뭔가 경종을 좀 울려할 부분이 있고 또 책임감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사위원회 사전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직위 해제를 우선. 방역 수칙을 어긴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분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 영암군청과 전남도청 등 공무원들이 골프를 하다가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5급 사무관 등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도청 인사위원회를 통해 견책 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는 계속되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치가 반복되면서 지역민들의 허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정말 확산 인정을 하고 정말에 그 사람들이 더 모범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말할 때 좀 엉망이야. 지자체는 방역 수칙을 어긴 공무원에 대해 강력 처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처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안전문자와 SNS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있지만 공연불에 그친 강력 처분에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 시민단체가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제명됐다가 의원직을 회복한 김훈 목포시 의원을 다시 제명하라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만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폭행 혐의와 별개로 이미 대법원의 제명 무효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시의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훈 의원을 목포시에는 즉각 제명하라! 목포 시민단체가 의원직을 회복한 김훈 목포시 의원을 또다시 성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이 성범죄가 아닌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건 불량 판결이란 겁니다. 이들은 절차에 하자를 남겨 김 의원의 제명이 무효된 상황에 대해서도 목포시의회에 책임을 물으며 거듭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훈의 동료 시의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2002년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판사의 낮은 젠더 감수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회식 과정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팔로 목을 감은 행위에 대해선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의원에게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이 김 의원의 목을 감아 술을 먹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김 의원도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상태. 성범죄자 5명에서 벗어난 만큼 허위 사실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범죄 부분에 있어서 무죄 선고를 또 받았고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또는 또 이 허위 사실로 인한
저와 또 저희 가족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폭행 시비와 별개로 시의회의 제명 결정이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여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건 무효라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명의 사유였던 성희롱 등의 실체적 진실은 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제명의 결정적 사유인 성범죄가 입증되지 않자 가장 당혹스러운 건 바로 목포시의회. 소송 비용과 미지급한 의정비를 모두 시민 혈세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의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제명을 결정했던 만큼 이번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2심을 갈지 그거 아직 모르잖아 나도. 네.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의장이. 네. 그거는 예측하면 안 되지. 2년 가까운 법적 공방을 통해 제명의 부당함을 스스로 입증한 김은 의원. 시민단체는 김 의원을 여전히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라남도는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공간 쉼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흉물로 남은 학교 부지에 생태체험학습장이나 야영시설 등을 만들어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자밭에서 풀 뽑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남 진도군 기른 푸르미 체험관에서 진행한 농촌 프로그램입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최대 6개월 동안 진도에 머물 예정입니다. 기른 푸르미 체험관은 폐교를 활용한 숙박시설로 홍주 만들기와 농사체험, 명소 탐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좀 끌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첫째는 뭐 공기 좋고 동네 어른들도 좋고 하니까. 기른 분교는 지난 2006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됐습니다. 6년이 지나 마을 주민들은 학교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지자체와 함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학교 교실을 새롭게 바꾸어 11개의 방을 만들고 최대 80명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학교 살리기에 나서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익만 한 해에 1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첫에는 한 3,000명 오시던 분이 그 다음에는 10,000명, 그 다음부터는 13,000명에서 15,000명씩 매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말이나 성수교 때는 방이 부족해서 손님을 못 받고 있어요. 현재도 코로나 시대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올해 폐교 4곳을 선정해 공간 쉼터를 조성합니다. 순천과 여수, 곡성 등 4곳의 분교를 지자체에 무상 임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수 돌산중앙초는 로컬푸드 판매점과 문화전시시설이, 순천 승남 중해초등학교는 생태체험학습장과 야영시설이 조성됩니다. 또 곡성은 가족학교를 운영하고 영광의 경우 공원과 산책로, 운동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폐교 한 곳당 투입되는 관리비만 1년에 150만 원 수준인데 이 공간 쉼터 사업을 통해 비용도 줄이고 방치된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을 쉼터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주민 생활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의 꿈과 희망과 애환 그리고 추억이 깃든 폐교를 이제 지역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전남 지역 폐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폐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흉물로만 남았던 학교 건물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